우리네 인생에서 빚만 없어도 인생이 평탄을 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빚 없이만 살아도 인생은 그냥 무탈하게 무난하게 산다라는 거죠.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조금 무리했다가 그게 빚으로 굳어져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목을 조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일 뻔한 예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허덕이는 예시죠. 월에 100만원 이자 내는 거 우습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그 정도면 꿀이지, 쉽지 뭐, 월세 내도 그보다 더 내겠다, 월세로는 150만원 200만원 내는 건데, 그래 대출 내니까 이자로 100만원도 안 든다. 야, 원리금 합해도 그래 한 200씩 내면서 살면 충분하지. 우리 맞벌이인데 뭐, 나도 400 벌고 와이프도 400 벌고 둘이 합해서 800 벌어서 아이 그 정도 대출은 충분해, 부담 없어, 이런 생각으로 빚을 냈는데 대출 이자 올라가고 여러가지 상황이 이제 불어닥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맞벌이에서 버는 돈으로도 허덕일 정도로 이제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은행에 이자 갖다 주는 것만큼 아까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자가 저금리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뭐 2% 3%의 이자를 내는 거면 아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6%다 7%다 8%다라고 하면 아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6%대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7% 8%도 있고요, 10%도 있고요, 그 이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야, 이자가 되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겁이 자꾸 나는 거죠. 쫄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쫄보가 되냐, 왜 겁이 나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의 이제 삶을 되돌아볼 때도 이 빚이 이제 삶을 되게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되게 허덕이게 만든다라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아 이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좀 지내면 좋겠는데, 아 이건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지, 괜찮으려나, 별일 없으려나, 오만 때만 생각들을 다 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 빚쟁이니까. 매달 지정된 날짜에 돈을 내놔야 되니까. 돈이 안 나오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연체되면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체를 가만히 놔둡니까? 안 놔두죠. 되게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평온한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일하다가 말고 계속 전화 오면 밖에 나와서 이제 구석에서 몰래 전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독촉 전화 받는 거죠. 네. 아, 예, 이번 주는 안 돼도 내일까지는 꼭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축이 돼서 쫄려가지고 상대방이 욕해도 지랄해도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독촉 전화 받는데,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시간에 채무상환 요구하는 건 불법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누가 몇이나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뭡니까?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 전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사람을 쥐었다 놨다 덜어다 놨다 온갖 짓거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참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빚지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빚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 악착같이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매달 빚이 눈에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독한 마음 먹고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에게 빚은 나름의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 정말 팍팍팍 이렇게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그러진 않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헤아리며 지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지, 어디로까지 데려갈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살펴봐야죠. 따져봐야죠. 만들어야죠. 잘 궁리하고 잘 살피고 잘 움직이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더 애쓰고 좀 더 분발하며 지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우직하게 지내야죠. 살아가는 현실이, 살아가는 삶이 말입니다.
잘 따져보고 잘 헤아리며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암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고요. 강해져야죠. 좀 더 독해져야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독한 마음 먹고 살아가면서 빚은, 내 인생에 빚은 없다, 빚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빚 절대로 지지 말자 그래서 빚을 안 지겠다 보다는 꼭 필요할 때는 빚이 있어야겠죠. 근데 미친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르는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빡셀지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100% 일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한국도 10년씩 겪겠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개선이 되고 극복이 되고 나아지냐인 거지, 이 불황은, 이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비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의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되게 좀 자극적이죠. 근데 그 드라마조차도 현실보다는 많이 순화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지마라고 하는 이가 사채꾼이에요. 돈 빌려주면, 100만원 빌려주면 50만원이 이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러 오냐 안 오냐? 쓰러 옵니다. 그리고 빚 못 갚으면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구글해서 1000엔씩, 우리 돈은 만원이죠, 만원씩 이제 구글에서 받아와서 그 달에 이자를 메꾸게끔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빌려오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돈 빌려가지고 빠친구 와서 빠친구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그 남성들은요, 거기서 돈 빌려가지고 유흥업소에 가서 돈 주고 성을 삽니다. 그런 인생들인 거죠. 되게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고 되게 서글퍼 보이는 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앞으로 되게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되게 척박하고 되게 서럽고 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빚지지 말자. 빚을 함부로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결심으로 내 인생에 빚은 없다라고 다짐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인생이 유지가 되고 축적이 되고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무리하게 욕심부려 가지고 돈 불려볼 거라고 까불다가 와장창 이렇게 손실 입는 거,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착실하게 내다보고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다들 이제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자? 조심하며 살아가자, 빚지지 말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